안녕하세요. MTN 기업경제센터 황급빛 기자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뉴스테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산층에게도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목적으로 2015년에 시작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어쨌든 이 사업이 10년이 됐는데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이었다 보니 현재 만기가 돌아오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자들은 임대를 연장할지 분양 전환할지, 분양을 한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줄지 고민인데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은 분양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결정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민간 사업자 그 누구도 명확하게 말을 못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경기 성남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 이편한 세상 테라스 윌의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360세대가 살고 있는데 2017년 입주를 해 올해 11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는데 이후 어떻게 되는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 만기를 앞둔 인천 남구 도화 이편한 세상 입주민들 역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분양 전환 여부를 두고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 세대수는 2077세대입니다. 임차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가는데 만료 후에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되지 않아 불안하다. 임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냐, 분양이 되는 것이냐, 분양이 된다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처음에 우선 분양 전환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 입주할 때부터 모집 공고 등에 입주 우선권이 없다고 명기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공고문에 분양 전환 받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갔지만 혹시나 분양 전환되지 않을까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합니다. 입주민들과 사업자들의 말이 다른데 실제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공고문은 관련 법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다 비슷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 그리고 분양 전환 관련 문구들을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 경과 후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 기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구만 봐서는 분양 전환 우선권은 안 준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석은 달랐습니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못 준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면 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거냐 말 거냐는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와 임차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해당 문구는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주도록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015년 뉴스테이 사업이 시작이었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임대주택 정책과 다른 뉴스테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 것인데요. 기존 민간임대주택 시장 임대인이 대부분 개인이라서 전세 사기나 단기 계약 등으로부터 오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8년 이상 장기로 운영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고 각 임대주택 사업장마다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를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해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이 리츠에 주택도시기금, 건설사, 자산관리회사 등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통과된 특별법에는 과거 임대주택법에 있던 기존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원래 정부 지원을 받은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임차인들이 애초 분양 전환 기대를 안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통과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의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 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규제 중심의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해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10년 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업계 자율에 맡겼다고 합니다. 정해진 답이 없다 보니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뉴스테이 도입 당시 임차인 우선 분양권 부여 같은 사항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자가 심한 가운데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 임대주택을 빠르게 육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자에게 재량권을 많이 부여했는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이름이 바뀌고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등 공공성을 강화했지만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주거 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고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 전환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줄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분양을 할지 방향성을 전달받은 게 없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가 그동안 계속 바뀌면서 협의할 때마다 말이 바뀌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온 것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는 사업장별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협의의 주체는 리츠에 출자한 주주와 임차인입니다. 리츠 주주 구성은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분율의 60에서 70%를 주택도시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우선주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분은 건설사 그리고 AMC라고 하는 자산관리 회사 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대 출자자인 주택도시기금의 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총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 주택도시기금 자체를 국토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국 주주도 임차인도 국토부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민간임대 리츠 출자 승인 현황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금을 지원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은 136곳, 세대수는 10만 5,303세대입니다. 이 출자 승인 금액은 5조 8,78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된 곳은 3곳인데요.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한 곳은 분양 전환이 됐고 2곳은 임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주주와 임차인 등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다만 조용히 협의가 이뤄진 것은 모두 오피스텔이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피스텔 특성상 단기 임대가 많기도 했고 분양 전환 니즈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익형 상품이라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실제 거주를 하려는 목적보다 임대를 주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인데요. 분양 전환한 사업장도 새 임대인들이 기존 임차인들의 계약을 승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만기가 다가오는 곳들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 각 사업장별로 협의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분양을 기대하는 임차인들도 있겠지만 여의치 않아서 임대 기간을 연장해서 그냥 살고 싶은 임차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몇 건 발의되어 있는데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도 우선 분양 전환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관련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보다 기존 주주 간 협약서에 기초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계약했을 때 조건에 따라 만기가 됐을 때 수익률 배분이라든지 분양 전환을 할 것이냐, 계속 임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다 협의할 부분이다. 위례 같은 경우도 민간 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논의 중인데 올해 만기 전까지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수익률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츠 자체가 10년 운영한 후에 청산, 즉 가지고 있던 임대주택을 매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천일 강남대 교수는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출자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 만료 후에 주택자산 매각으로 약정된 수익을 약정된 시점에 회수하는 것이 좋겠지만 입지 여건과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는 10년
10년 운영 후에 운영 적자를 통매각으로 만회하는 구조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수 있다. 만료 후 임대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위해서라도 전체 혹은 일부 주택 자산을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매입해 임대하거나 다른 민간 임대 리츠가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임차인들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자산관리회사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여부를 계속 문의하고 있다. 그런데 확정적인 게 없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침을 만드는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문의를 하고 있는데 미뤄지고 있다. 혹시라도 정책이나 지침이 바뀌면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임차인들에게 안내를 섣불리 하기도 어렵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린다 한들 주택도시기금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무용지물이기도 하다. 법 개정이 안 된다면 내부 지침이나 기준이라도 어느 정도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올해 만기를 앞둔 사업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슈체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